제3절 MSA 사례. 이번 절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인 넷플릭스 OSS를 통해서 MSA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넷플릭스사에서는 심각한 서버 장애를 겪은 이후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버를 이전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MSA 전환 기술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오픈소스가 바로 넷플릭스 OSS입니다. 넷플릭스란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OTT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많은 가입자를 상대로 고화질의 동영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2007년에 심각한 데이터베이스 손상으로 3일간 서버 장애를 겪어 사용자들의 신뢰성이 있고 수평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단순한 플랫폼 이전만으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MSA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해결책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넷플릭스 OSS입니다. 추가적으로 넷플릭스는 2012년에 유레카, 히스트릭스, 리본, 줄 등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이슈 해결을 위해 어떠한 장치들을 이용할까요? 보시는 그림은 넷플릭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왼쪽부터 외부 호출용 로드 밸런서 LB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줄로 들어가게 됩니다. 줄은 넷플릭스가 개발한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에 특화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사용자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프록시 혹은 라우팅하는 MSA의 컴포넌트입니다. 히스트릭스는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과 장애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히스트릭스 핵심 기능은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일상생활에서 과전류 발생 시에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MSA에서는 API 서버 간 통신 시 상대 서비스에서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던 서비스를 격리하며 이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별도의 스레드에서 밀린 작업을 수행하거나 호출수를 제한하여 반복적으로 호출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유레카는 MSA에서 서비스들을 동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운영자가 하나하나 인스턴스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양한 인스턴스 상태를 운영자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동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레카입니다. 이 유레카를 사용하면 등록된 모든 서비스들의 정보, 예를 들어 호스트네임, IP 포트 등이 레지스트리로 관리되고 접근 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근 정보를 요청하는 서비스는 유레카 클라이언트입니다. 보시는 아키텍처와 같이 유레카는 유레카 서버,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리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기존의 모놀리틱에서는 부하 분산을 위해 L4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앞단에 두고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MSA에서는 중간에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로드 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모든 서버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직접 상대 서버가 살아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PC나 모바일이 아닌 MSA에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려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그림은 실제 넷플릭스 MSA 시스템의 호출 모습입니다. ELB, 즉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줄 게이트웨이 뒤에 플레이백이라는 레거시 계층이 있으며 중심에는 API 게이트웨이인 넷플릭스 API가 있습니다. 중심 서비스들은 고객에 대한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다른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중심 서비스들은 엣지 서비스라고 부르며
이를 지원하는 DRM과 같은 몇 가지 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역은 미들 티어와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계층 및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MSA의 구조에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수없이 통신하며 작동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넷플릭스 OSS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레카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및 레지스트리로서 동적으로 변하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생성 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유레카는 유레카 서버와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구성됩니다. 유레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메타 정보, 예를 들어 IP나 포트 등을 유레카 서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30초마다 허트비트를 수신받아 헬스 체크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레카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및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무엇일까요? MSA의 경우 인스턴스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스케일링으로 인해 동적으로 생성되거나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로 인해 서비스의 접속 정보가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토스케일링, 업그레이드, 확장으로 인해 서비스의 접속 정보가 동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서비스의 접속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방식은 각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와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디스커버리는 각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접속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레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알기 때문에 개별로 로드 밸런싱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레지스트리 간의 의존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는 호출되는 서비스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는 방식입니다. 로드 밸런서로 서비스의 위치를 라우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AWS에 ELB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로드 밸런싱을 위한 컴포넌트가 배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본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여러 서버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하 분산, 즉 로드 밸런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보통 L4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였지만 MSA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리본을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서의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고 서버 목록의 추가도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MSA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서가 사용됩니다. 또한 리본은 로드 밸런싱 기능 외에도 서비스 통합 검색과 내결 함성을 위한 기능들까지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과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로드 밸런싱은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로드 밸런싱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며 서버 목록을 자동으로 추가 및 삭제하는 것입니다. 반면 서버 사이드 로드 밸런싱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통해 로드 밸런싱하는 방식이며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유연성이 감소되고 서버 목록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리본의 구성 요소 및 기능을 살펴볼까요? 리본의 구성 요소는 서버 리스트, 룰, 핑, 리트라이가 있습니다. 먼저 서버 리스트는 로드 밸런싱 대상 서버 목록을 의미합니다. 설정을 통해서 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유레카 등을 기반으로 동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룰은 요청을 보낼 서버를 선택하는 규칙입니다. 라운드 로빈은 한 서버씩 돌아가면서 전달하는 규칙이고
Available 필터링은 에러가 많은 서버를 제외하는 규칙이며 Weighted Response Time은 서버별 응답 시간에 따라 확률을 조절하는 규칙입니다. Ping은 서버 리스트가 살아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정적, 동적 서버 목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트라이는 서버에게 응답받지 못했을 경우 다 동일한 서버로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서버로 재시도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OSS는 API 호출 시 줄을 통해 단일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줄은 동적 라우팅, 모니터링, 탄력성, 보안 등을 위한 기능을 제거하는 L7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입니다. 단순한 라우팅 이외에도 요청과 응답을 동적으로 가로채 HTTP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사이에 위치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해줄 적절한 서비스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MSA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가 API 게이트웨이에 의해 단일화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시스템의 복잡도를 숨기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MSA에서 API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함께 서버 사이드 디스커버리 패턴을 구현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해준 가용 상태의 서비스 네트워크 주소를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지리하여 해당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림의 흐름을 보면 우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API 게이트웨이는 해당 요청을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구분이 완료된 서비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조회하여 목적지를 판단합니다. 목적지가 확인되면 해당 목적지의 서비스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클라이언트의 인증과 권한도 검사합니다. 줄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증 및 보안. 각 요청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요청을 거부합니다. 둘째, 모니터링. 의미 있는 데이터 및 통계를 제공합니다. 셋째, 동적 라우팅. 필요에 따라 요청을 다른 클러스터로 동적으로 라우팅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테스팅. 즉, 부하 테스팅입니다. 신규 추가 서비스 또는 백엔드의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로드 쉐이딩. 각 유형의 요청에 대해 제한 이상의 요청이 발생할 경우 초과하는 요청은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은 정적인 응답 처리 기능입니다. 특정 요청에 대해서는 백엔드에 트래픽을 보내는 대신 즉시 응답하도록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줄은 단순한 라우팅 이외에도 요청과 응답을 동적으로 가로채 HTTP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HTTP 요청은 아래와 같이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 필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필터, 사전 필터입니다. 줄에서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요청 메시지의 형식을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인증 및 인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 등을 구현하는 필터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 필터, 사후 필터입니다. 서비스를 호출하고 응답을 받은 후 실행됩니다. 응답을 로깅하거나 에러 처리,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응답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 라우팅 필터, 경로 필터입니다. 대상 서비스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을 가로채는 데 사용됩니다. A/B 테스팅과 같은 동적 라우팅 구현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에러 필터는 사전, 사후, 경로 페이지에서 에러가 발생될 경우 호출되는 필터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OSS를 통해 MSA가 도입된 대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절에서는 MSA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